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과 제10판 신민법 강의 1482페이지 임대차에서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가물권의 적용 범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법 제2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조 10조 1항 제2항 3항 본문 제10조 1부터 10조 8 19조 2조 1항의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그리고 동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유의 규정을 비춰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도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 작업을 임차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정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 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사안에서 임차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 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이 임차 부분은 상가 건물 임차 보호법이 적용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1483페이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률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가의원의 대항력.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지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들의 의사에 조차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 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양가 3번의 보증금의 효력. 보증금의 우선 변제 제3조 1항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부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흡수의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 건물의 금매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온 임차인 갑 등이 이 건물에 관한
임의 경우에 절차에서 거짓사건 설정 등기 후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배당 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갑 등의 주장은 배당 요구 종기 후 배당 수익의 변동을 초래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을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도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동법 제57조 7항이 규정한 일정한 금융기관 등의 동법 제5조 2항, 제6조 7조 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1484페이지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동법 제3조 1항의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동법 제6조 5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또는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반가로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신청서를 일정 사항에 적어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한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법 제5조 7항이 규정한 일정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안과 3번의 보증금 등 일정액이고 임차인은 보증금 등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동법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보증금 등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에는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2,200만원까지이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1,500만원까지이고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300만원까지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1,000만원까지이다. 1485페이지 양감 4번의 존속의보호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동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동그란 2번에 임대인은 동법 제10조 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종속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것이 묵시의 갱신이다. 그런데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할 것은 동법 제10조 제4항 묵시의 갱신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1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법 제10조 1항이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동법 제10조 4항에서 정하는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이들도 임대차 갱신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적용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동법 제10조 2항은 묵시의 갱신에서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묵시의 갱신은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동법 제10조의 사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조 1항 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와 선호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동법 제10조 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법 할 것은 아니다. 동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1486페이지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 5번의 권리금의 인정과 보호 동법은 종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권리금을 인정하고 그것의 회수를 돕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자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유형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법 제10조 1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을 소멸한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격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양가 6번의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제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거는 2기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3기입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이는 민법 640조와 유사한 규정을 수사한 것이다. 양가로 7번의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그런데 동법 제11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고 1487페이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판례 양가로 기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지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지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부 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을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와 등록사항 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안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그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에 대함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도 임차인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 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양가로 디귿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의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2항 소정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 건물의 인도 및 부가지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중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 무당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1488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지세법 제5조 4항 5항의 규정에 비춰보면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부가지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 임대차의 공시번호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비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유한 자가 그 가등기를 위하여 본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가등기의 승인 보존의 효력을 위하여 중간처분에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가등기가 경유된 후 비로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좁은 판례 위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